효율이 잘 나는 시간대도 있고 또 효율이 잘 나는 연령대를 또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데이터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만 혹은 그 타겟들에게만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미노출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서 광고가 진행되지 않는 미노출 키워드는 굳이 세팅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 시킨다라는 내용을 같이 광고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킨케어 업종 광고 세팅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업체가 저희랑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미팅 자료 공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미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라고 하고 직무는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주요 업종은 이제 생활용품이나 뷰티 광고주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내용을 통해 어떤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광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회사 소개부터 이제 시장 분석, 매체 소개, 그리고 각 매체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각 매체별에서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광고 대행사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네, 다매체 전문가 프로 마케터만 뭉쳤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네,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화장품 업종의 디지털 광고비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화장품 시장이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점점 풀어짐에 따라서 이제 스킨케어뿐 아니라 색조 화장품 시장도 같이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 정보는 사용 후기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선 전반적으로는 바이럴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나 공식몰 안에 있는 후기입니다. 근데 이런 후기들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점.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후기 이벤트라든지 정성스러운 포토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 월 단위로 어떤 소정의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라는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 후기를 많이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니만큼 이 후기들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같이 실행하자라는 내용을 같이 광고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바이럴 마케팅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 제안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매한 화장품의 정보는 주로 SNS에서 획득 가능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 특징을 또 살펴보면은 20대는 동영상 채널에서, 40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SNS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SNS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당연히 SNS에서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광고를 티나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 올린 것 같이 쭉쭉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제품 후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SNS 스폰서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을 같이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광고는 바로 리타게팅 광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한 번 광고가 노출이 되고 클릭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브랜드도 쳐보고 제품도 한 번씩 쳐보면서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 번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뿌리는 것보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이만큼 일단 전환율은 더욱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타게팅 광고에 효율이 있었다고 51%가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까지 계속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는 점도 해당 광고주에게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매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매체는 크게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광고, 쇼핑 검색 이렇게 총 두 가지 SA 광고, 그 다음에 SNS, ADN,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어떤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주로 해당 제안에 해당되는 내용은 빨간 박스로 따로 별도로 표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카카오 모먼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해당 광고주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광고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로 새로운 광고 매체를 제안을 드릴 때 카카오 모먼트를 같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선 여성 구매 전환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애시당초 게재 구좌 자체가 여성 뷰티 업종이 가장 진입하기 쉬운 그런 구좌에, 그런 메리트 있는 구좌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픽셀을 설치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이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런 모수를 바탕으로 리타게팅 광고가 또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카카오 모먼트를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모먼트가 어느 식으로 어느 지면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광고주님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사실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도 느낌이 안 오시는 광고주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항상 제안을 할 때나 광고 세팅이 완료됐을 때나 게재 지면을 캡처해서 한번 전달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가 어느 식으로 어느 구좌에 노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매체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링크입니다. 해당 광고주의 경우에는 파워링크에 조금 효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소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광고 성과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광고 매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워링크의 예산을 쇼핑 검색과 조금 분할해서 진행을 하자, 파워링크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쇼핑 검색 예산에 좀 더 가중해서 광고를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워링크에서 보니까 브랜드 키워드에서 되게 광고 성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로만 파워링크 운영 중에 있었고, 다른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럼 이런 키워드 광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업체였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최저 입찰가로도 진행을 해보면서 효율을 측정해 나가고자 그런 내용을 같이 전달을 해서 브랜드 키워드뿐 아니라 확장을 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가 어느 식으로 파워링크의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지에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딱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규 키워드 추가입니다. 어느 키워드에서 매출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관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키워드 광고 진행하자 안 하자 이런 논의를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그룹핑을 통해서 키워드들을 그룹별로 관리를 하면서 기본 입찰가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후 성과 관리를 통해서 효율이 잘 나는 시간대도 있고, 또 효율이 잘 나는 연령대를 또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데이터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만 혹은 그 타겟들에게만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미노출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서 광고가 진행되지 않는 미노출 키워드는 굳이 세팅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 시킨다라는 내용을 같이 광고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경 전과 변경 후로 어느 식으로 세팅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예산을 변경 전에는 파워링크에 좀 더 적게 쓰긴 했지만 더 적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월 예산과 일 예산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브랜드 키워드가 1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1위로 노출되고 있는데 전부 CPC들이 전부 700원으로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700원으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1위를 항상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700원으로 세팅해서 물론 700원이 다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2위로 등록한 업체에 조금 상향된 수준으로 CPC가 나가긴 하지만 그 2위인 업체가 600원 650원 이런 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굳이 700원으로 광고 세팅을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굳이 1위로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700원으로 CPC 단가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광고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키워드 확장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부 키워드를 같이 진행할 예정임을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냥 뭐 여성 기초 화장품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정말 많은 회사들이 CPC 단가를 2-3천원씩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겁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반대로 해서 이제 가성비, 주름 개선, 여성 토너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사가 광고를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70원으로만 세팅을 진행을 해도 저희께 1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많게는 2,000개에서 3,000개까지 등록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과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입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매출 성과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미 보고가 나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꺼야 하는 시간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는 일부 광고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프 진행을 해서 광고비를 조금 절감하고 차라리 다른 시간대에 더 상순위로 노출시키는 예산을 CPC 단가를 상향 조절해서 조금 더 상위로 노출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는 지금 효율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쇼핑 검색도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사명에서 키워드 검색량이 많았고 매출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명과 일반 키워드를 분리해서 운영을 해서 자사명,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에 별도의 광고 그룹을 파서 별도로 CPC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또한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 이제 파워링크처럼 광고하고 싶은 키워드 막 추가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카테고리도 맞아야 하고 네이버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키워드여야도 하고 또한 노출 상품명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상품명을 확장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는 점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중에 모바일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PC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모바일에서 로아스가 좀 높게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해 높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로아스 성과가 나지 않는 광고 그룹의 광고 매체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하더라도 쇼핑 검색의 PC 도입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파워링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쇼핑 검색에서 브랜드명으로 자사 쇼핑 검색, 자사명 검색어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저희 회사였어요. 근데 CPC 단가가 다 3,450원 이 정도로 다 높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CPC끼리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CPC를 막 1,000원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 1,000원으로 광고가 유지가 되고 그래도 1위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CPC 단가가 설정되어 있다. 어차피 매출이 발생하는 키워드는 자사명이지만 CPC 단가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 피드백을 드리면서 해당 자사명만 따로 매출을 집계할 수 있는 광고 그룹을 별도로 만들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한다 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쇼핑 검색의 명확한 목적은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를 정말 파워링크처럼 광고를 운영하는 게 사실 쇼핑 검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키워드 추가해서 자사명 넣고 끝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별도의 광고 그룹을 파고 나머지 광고 그룹에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한다면 자기가 목표한 키워드가 목표한 광고 그룹에 꽂힐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거라는 점을 같이 광고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한되어 있는 키워드 선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량이 많은 자사명 키워드를 검색량이 많은 자사명 키워드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키워드 조합을 통해 계속 따져봤는데 노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추가로 키워드 등록이 진행돼야 하는, 그러니까 검색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지 않은 광고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광고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AD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ADN의 경우에는 현재 아이커버, 그러니까 저희가 쇼핑몰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를 볼 때 저희가 쇼핑몰이 하나가 딱 핸드폰에 뜨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아이커버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커버의 경우에 효율이 좋아요. 지금 효율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커버가 다른 광고 매체의 전환을 같이 잡아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광고 성과가 좀 과장된 부분이라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이 광고 성과는 좋지만 광고비를 덜 들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광고주에게 유의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NS 광고의 경우에는 현재 로아스는 낮지만 가장 많은 전환 매출액을 내고 있는 그런 광고 매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낮지만 검증이 된 큰 광고비를 통해서 전환 매출액이 검증이 된 광고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낮다고 해서 섣불리 예산을 조정해버리기는 보다는 해당 매체 안에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광고를 운영하자라는 점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많은 광고주 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진행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시트를 보면서 광고 대행사 그리고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광고주별로 이제 데일리 성과 레포트를 제공해서 앞으로 어떤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고 금일 매출은 이렇습니다 라는 점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 시트를 소통할 수 있는 시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가장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SA 성과 레포트예요. SA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CPC를 어느 70원에서 150원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을 사실상 광고주의 동의 없이 막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데일리 SA 성과 레포트를 통해서 입찰가 그리고 비용 관련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광고 그룹 이러한 실제적으로 세팅 진행하는 내용이 어느 식으로 변할 건지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고, 가장 오른쪽 비고란에는 그래서 바뀌는 게 뭔데? 라는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텍스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위를 보시면은 저가 광고주한테 받았던 일정 공유 시트였어요. 근데 이 일정 공유 시트가 사실 세팅을 하다 보면은 보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세팅하기 편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가 세팅하기 편하기 위해서 상시 소재와 이벤트 소재의 그 일정 공유를 통해서 지금 월말까지 예산이 얼마 남았는데 앞으로 이벤트가 몇 개, 어느 이벤트가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트를 추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광고주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킨케어 업종의 광고 세팅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라고 하고요. 스킨케어 업종 떠나서 다양한 광고주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있으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편하게 광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와 함께 성과 공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전략을 끊임없이 시도해보면서 로아스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광고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